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화에 관한 책이에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네, 화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은 틱나탄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틱나탄 스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서 제가 따로 작가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일상생활에서 화 나는 일이 매일 발생을 해요. 거의 매일 불만이나 화나 그런 불평들이 매일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삶에서 없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화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책 한 권이 다 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에 관한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책 시작하면서 그 틴나탄 스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트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틴나탄 스님의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내가 어떤 씨앗에 열심히 물을 주고 맑은 공기를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키우느냐에 어떤 삶에 어떤 씨앗에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도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서 내 삶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잘 이끌어서 잘 가꾸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똑같이 우리가 잘 다루고 가꾸어서 잘 보살펴서 긍정적인 씨앗이 되게끔 그런 화들이 내 긍정적인 마음을 헤집어 놓지 않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말을 되도록이면 삼가하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 방화범을 잡으러 뛰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불을 먼저 꺼야 되나요? 먼저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감싸 안아주고 그것을 진정시키고 그 화를 끄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화나게 했던 내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방화범을 잡아서 뭐 혼내주고 그러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집에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불을 끄고 나서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의 화를 끌 때 어떻게 하냐면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심호흡 하는 거 있죠. 천천히 심호흡 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의 불을 끄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 몸 안에서 공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기와 몸을 자각하게 되고 한편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자각하게 된다. 그렇게 단 한 번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각하게 되고 3번 반복하면 그 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3번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가 왔을 때 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뭐 상대 없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뭘 진행을 하는데 어디 부딪히고 해서 화가 났어요. 아파갖고 그 충격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화난 얼굴이 있죠. 내가 화를 내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뭐 화가 난 얼굴이 되잖아요. 그럴 때 거울을 보라고 해요. 거울을 비춰보라고. 우리가 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봐도 되지만 뭐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내 모습, 쇼윈도에 비친 내 얼굴,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내 얼굴을 화난 모습에 내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안 좋고 보기 흉하고 그런 모습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가 몹시 났을 때 얼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자각을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얼굴에는 정말 수백 개의 안면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화가 나면 이런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자각을 하라는 거죠.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는 근육을 긴장시키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웃으려 애쓰면 근육이 위안되고 화가 사그러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미소는 우리의 몸 안에서 자각의 에너지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화를 스스로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렇게 미소를 띠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상대가 있으면 비웃는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가 없을 때는 이런 방법이 따로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방법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상대가 있을 때 이렇게 웃으면 미소를 지면 오해가 살 수 있어. 상대방의 화를 더 돋굴 수 있어서 이 방법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이게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매우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할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감정이 누그러져요. 진정이 되고 누그러지거든요. 그러한 감정들을 한번 마음의 상태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을 경험들을 자꾸 하시면 이게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게 내 스스로가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감지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 상태에서 화가 더 크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이게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화가 더 커져요. 커지고
일도 더 커지고 싸움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크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런 상대방 탓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그런 탓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씨가 더욱 커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의 깊은 곳에 화의 씨를 갖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화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똑같이 사람마다 다 그런 씨앗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조절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화를 잘 내는 사람, 자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뭐 상처나 그런 힘든 일 아니면 뭐 이렇게 내 감정을 잘 관리를 못하고 보살피지 못하면 이런 화의 감정들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틱틱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좋지는 않잖아요. 다가가고 싶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내 내면에 화의 불꽃이, 화의 씨앗이 얼마나인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조금 이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에는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또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말만 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투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쌀쌀 맞으면서 그런 말투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말투 자체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평온하냐 아니면 불안하고 조바심 내면서 그런 긴장한 상태인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보살피고 그러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면 이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하고의 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하고의 그런 상태에서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까지 떠나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라. 네, 여기 나오죠. 습관이에요. 그것도. 내면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도 쉽게 내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렇게 별것 아닌 것도 그냥 화를 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화를 관리하고 싶으면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런 내면의 그런 화의 씨앗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안갚음하지 마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남 탓하지 말고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를 되돌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줬으니까 나도 더 큰 화를 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주 요만한 사소한 싸움인데도 그런 감정 상하는 일이 엄청 크게 그런 일로 커진다는 거예요. 부풀어진다는 거죠.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듯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정말 그 상황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일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소한 일인데 뭐 사소한 실수로 아니면 뭐 사소한 오해로 이렇게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고 그것을 거기에서 기분 나빠서 안갚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사소한 건데 정말 일을 어렵게 만들고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런 작은 화를 못 참아서 관리를 못해서.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늘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타인을 응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분노가 줄어들 거라고 믿는다. 화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외부에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례하게 그랬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주었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냉정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휩쓸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런다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싸움이 일어날 일도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왔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거기서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만 되지 좋은 상황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 내 내면에 그런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먼저 끄는 것이 제일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그런 뭐 생각이나 마음을 차분하게 담백하게 아무 감정을 넣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파트에서는 또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애써 태어난 척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화가 남으면 화를 참으면 병이 되고 애써 태어난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면 병이 된다는데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났을 때 화가 나지 않은 척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 않은 척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며 그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화를 끄고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아무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약간 욱해져서 그런 말투가 이렇게 다르게 나가잖아요. 나는 이제 화 진정시키고 말하고 싶은데 말투는 퉁명스럽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조절을 잘 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고통스러워. 그렇게 그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아픈 그런 슬픈 마음을 표정을 담아서, 말에 표정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화났어, 고통스러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화가 났는지,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이 그런 말로 인해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한다. 사랑의 말로 자신의 감정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유일한 조건이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화난 감정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에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에 좋은 일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진정을 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내 감정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면 글로 쓰라고 해요. 글로 써서 편지로 전달해줘도 되고, 아니면 글로 쓰면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리된 그 글을 말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여 주래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 내 마음에서 화가 났어. 당신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그리고 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아무리 뭐 크게 화가 났어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상대방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던 사람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겠죠.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한쪽만 노력한다고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서 뭐 실수로, 아니면 뭐 오해가 생겨서 화날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정말 호흡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화를 먼저 인지하고 자각하고 다스리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 화를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